네,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수다.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최근에 의료대랑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10월 7일 날이죠. 교육부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을 6년제 의대 교육을 5년 안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걸 발표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고, 또 어제 그저께 국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했는가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의하진 않았지만 또 반대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한참 뉴스가 좀 시끄러웠어요.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마 1년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지금 다 휴학하고 또 내년에 어쨌든 증원은 그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가능은 한 건가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을 때 다른 문제들 이제 부작용이 훨씬 심각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연차를 다 그러면은 축소시킨다는 계획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연차는 그러니까 어떤 학번은 5년제로 하고 어떤 학번은 6년제로 한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후에. 그러니까 1년 동맹이업을 했으니까 이제 빠진 이빨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5년 만에 졸업시키겠다. 이런 지금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만약에 축약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학년도 다 그렇게 해서 빨리 그러면은 교육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인 교육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건데, 대표적으로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5년제가 지금 한국에서도 된 이유가 국제적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5년제로 바꾼 거거든요. 수의대도 6년제로 바꾸고, 그런 게 다 이제 연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5년 안에 5년제로 해가지고 졸업시킨 의사들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가 않게 되니까 서비스 이제 관련해가지고 국제적인 교류에서 또 배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밀히 생각하고 낸 결론은 아닌 것 같고요. 옛날에 박민수 차관이 외국의사 수입하겠다, 카데바 수입하겠다, 환자들 전용기 태워서 보내겠다, 이런 수준의 그냥 아주 짧은 생각 가지고 그냥 막 지르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되고 하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늘 기사 보니까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좀 우려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약간 주장이 다른데,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의대 협회하고 상의를 했다라고 했고, 또는 의대 협회에서는 소통은 한 건 있지만 우리랑 상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대협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을까요? 아니, 이거는 제가 과거에 예를 보면 2000년에 의학분업 때 수업 상당 부분 이제 결선 부분을 뒤에 막 밀어가지고 겨울에 메꿔주고 국시도 2월에 보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바는 있죠. 그러니까 복귀한다는 전제하에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좀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론적으로 갑자기 지금 복귀가 전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복귀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시를 요번에 실습 시험을 내년 1월에 보게 해주겠다. 그 사이에 그러면 수업을 꽉꽉 채워서 다 시간을 메꾸자. 이런 계획이면 차라리 말이 되는데, 복귀를 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복귀가 전혀 전제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교육부가 사실은 이 의사 증언과 관련해서 중심 부처일 수가 없거든요, 원래. 말 그대로 그냥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그 중에서도 의대 교육과 관련된 내용 일부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번에 1년 동안 이 과정을 대충 한 8개월 동안 보면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보다 훨씬 더 이 문제에 깊이 개입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3월에 배정도 교육부에서 했거든요. 교육부에서 배정한 거잖아요. 복지부에서 개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아예 폐기한 것도 이조 장관이에요. 이조 장관은 회의록 폐기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정위원회 회의록 폐기했다고. 그냥 그 이야기인 것은 뭐냐면, 배정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립 대학, 의과대학들의 이권과 관련해 있고, 제가 이 유튜브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배정이 지금 진짜 가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배정을 해놨는데,
수도권 대형 병원에 다 이렇게 몰아줬는데 그건 누가 했느냐라는 거죠. 그건 이주호 장관이 주도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사실 거기에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고, 용산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2,000명 증원의 역사적 명분이나 정치적 이익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고, 경제적인 실익은 전부 이주호 장관으로 대표되는 교육부가 주도해가지고 대형 사립병원들의 이해관계를 맞춰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이야기가 좀 이제 이해가 되죠. 이주호 장관이 지금 사립대학병원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의사도 안 나오고 뭐 지금 학생들 복귀 안 해가지고 앞으로 뭐 수년간 의사 인력 고용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타개해주기 위해서 본인은 계속 이런 짱구로 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복지부는 이제 그런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이게 어떤 뭐 이주호 장관이 포함된, 이주호 장관은 아마 이명박 때도 교육부 장관인가 했었죠. 예,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뉴라이트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유명한 뉴라이트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수월성 교육과 엘리트 교육의 그 찬양론자고, 실제로는 이런 평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이고, 교육 시장화를 해야 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실제로는 능력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만나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립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의과대학과 대형병원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시스템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어쨌든 뭐 증언에도 관련해서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의료대라는 부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엘리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시장화, 이 부분에 대한 플랜을 다시 이 안에서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 교육 문제는 어쨌든 지금 교육부 장관은 일단 이게 마치 해프닝이처럼 이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이거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의대협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의되지 않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본다, 뭐 의료의 질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윤석열 정부 세대 의사들 간에는, 아니면 뭐 연도수를 따져서 뭐 25학번 세대 뭐 이런 의사들의 특별한 문제 있는 의사들의 세대가 아주 이렇게 그 오명이 씌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그 한편으로 좀 오늘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보험 재정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어제 국감에서도 이제 여러 의원들이 말했는데, 하여튼 뭐 11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원래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되기로 했던 계획 말고도 거의 뭐 2조 3천억 정도가 지금 투여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의원들이 했는데, 이 정도면 아마 코로나 시국에서 필요했던 뭐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보험료를 내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건강보험 재정을 뭐 쓰지 못하는 건 아닌데,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회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내고 저희의 어떤 직접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대로 안전판 역할로 이거를 설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공적 의료 공급이라든지 수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현재는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한국의 병원들이, 특히나 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다 사립병원 아니겠습니까? 사립병원의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손실을 메꾸는데 이 돈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이 원칙하고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죠. 사실 정부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니까 이거는. 근데 이걸 건강보험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건강보험을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화수분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고, 건강보험 거버넌스도 그러니까 다 박살나 있다고 봐야 되고 아주 비민주적인 행태고요. 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올해만 2조 뭐 3천억 원 정도를 이제 매달 거의 2천억 원씩 썼기 때문에 쓰고 이제 나머지 비용이지만, 또 이번에 9월 27일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계획으로 아예 연간 3조 3천원씩 쓰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건강보험으로 다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왜 그걸 건강보험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마치 건강보험이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재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건강보험 이야기는 제가 뭐 이 유튜브에서 제일 처음에도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게 심각한 적자가 도래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보장성 강화안도 다 철회시킨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던 거. 그게 뭐 연간 보통 뭐 예상치보다 한 650억 정도 더 써가지고 다 폐기시켰는데 3조 3천억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대형 병원들과 병원 자본의 구조조정에는 건강보험료 쓸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향의 보장성 강화라든가 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하는 데는 안 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좌시했다가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저는 봉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험료를 내는데 보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다가가는 건 없고 정부에서는 경증 환자는 뭐 대형 병원 가거나 뭐 아니면 응급실 가면 본인 부담금 90% 내라고 하고 그리고 뭐 검사나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는 것도 이제 보험되는 거 별로 없고 근데 막상 보험료 내는 거는 다 대형 병원들이 구조조정 비용으로 다 갖다 쓰고 있고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 수준이 아직까지 너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어떤 부분이죠? 건강보험에 뭐 더 낼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걸로 결국 의료비 직접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를 분명히 이거에 무슨 정부가 자신이 건강보험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정이 아니고 저희가 보험료를 내 가지고 말 그대로 보험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플 때 이후에 진짜 큰 돈 들어갈 때 그게 보장이 되고 제가 병의원에 갔을 때 뭐 어떤 검사라든가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좀 직접 내는 의료비가 좀 절감되고 이걸 위해서 이걸 설계해 놓는 거지. 지금 의료 공급하는 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의료 공급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라. 이런 쪽에다가 구조조정 비용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가산 주고 아니면은 뭐 시범사업용으로 이거 갖다 쓰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적 합의 수준이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좀 올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치 이게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가 그냥 다른 뭐 기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런 목적이 그렇게 불투명한 모든 뭐 보건 사업이나 건강 사업에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변질을 시켜놨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중증질환 중심으로를 위해서 상업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3조 3천억을 한다는 건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실제로 중증질환 중심이 되는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되게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놨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전공의가 나갔어요. 전공의 노동만큼 의사 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환자를 그만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이제는 좀 고도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단가가 올라간다는 뜻이네요. 가격이 올라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상급 종합병원들이 지금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메꿔주겠다는 거예요. 3조 3천억으로 적자를 메꿔줄 테니까 전공의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개편해봐. 가 요지인 거예요. 근데 그 적자를 왜 건강보험료로 메꿔주냐는 거죠. 그 적자는 당연히 정부가 일반회계로 메꿔줘야죠. 만약 이게 구조조정 비용인데 저희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사회보험을 갖다가 막 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면 그럼 국민연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금융구조조정하는 데 쓴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후에 연금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금융구조조정에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불린다고 하니까 지금 연금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에다가 연간 3조 3천억씩 지금 저희가 쓰면 그만큼 국민들의 직접 의료비가 감소하고 의료 이용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합의가 있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상급종합병원 지금까지 운영 방식에서 전공의 노동이 줄어들고 전문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는 증가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 진료나 이런 쪽으로 더 몰아가야 되니까 손실이 생길 거고 손실은 우리가 메꿔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이가 없는데 이 주요 언론들 중에 아직까지도 의사들과 싸워서 이게 이겨야 되니까 이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뭐 이것만은 아니고 지금 나온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수련환경 개선과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해서 28년까지도 또 따로 건강보험 재정이 10조가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한 20조 이상 여기다 또 국가재정도 들어간다고 되니까 30조 지금 쓰이게 되는 상황인데 아까 질문 드린 대로 그 결과물은 오히려 응급 그 수술이라든가 이런 데 수가가 오히려 인상이 되고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줄어든 만큼 단가를 올려서 상급 종합병원들의 어떤 이익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갈 것이고 돈이 우리가 내고 있는 그 사회보험 건강보험료가 이런 데다 쓰이게 되면 보장성은 더 떨어질 테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또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의 저항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건강보험 제도를 파탄화하는 시발점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의사 인력 충원 문제가 2,000명 증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대의 어떤 학제를 지금 파탄나게 만드는 상황까지 왔고 5년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에 어떤 커다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언론도 좀 부족하고 아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를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후한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한무치. 이거 아주 후한무치한 일이죠. 둘 다. 지금 본인들이 저지른 일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데다가 떠넘겨가지고 해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김영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 추가를 하면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2025년도 예산안을 냈잖아요. 지금 8월 말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저희 이제 이 보건이 연도에 비해서 물론 그 전 연도에 엄청 한번 깎았는데 이제 R&D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의료개혁 완수하겠다고 하면서 3천억을 지금 더 쓰는 거예요. 작년보다. 작년도 엄청 지금 깎여서 낮은 상황이거든요. 뭐 3조 2천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보건예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3천억 갖다가 지금 그거를 의료개혁하는 데다가 일반에게 내년에 이 사태가 나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데에서 건강보험료를 3조 3천억을 갖다 쓰고 지금 벌써 올해 2조 3천억을 갖다 쓰는 이 정부는 진짜 철면피 정부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무능 정권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